자꾸 카메라가 왜 자꾸 틀어지네요. 네. 어, 전 하만스 오후 특강 강의에서 강의를 맡게 된 임은혜입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음, 저희 스폰서님은 박부론 사장님이시고 상위 스폰서님으로는 김종현, 정혜연 사장님, 김은정, 정경 사장님이십니다.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대변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알림표로 특히 중요하게 살펴보기도 했었죠. 똥은 온갖 장을 거치고 몸에서 나오는 찌꺼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건강한지 아픈지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데요. 오늘 저는 대변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변은 70에서 80%가 수분이고 나머지는 장에서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와 장내 세균으로 구성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대변은 지름 2cm 굵기의 바나나 모양으로 냄새가 지독하진 않아요. 성인의 하루 배변량은 보통 밥 한 공기와 맞먹는 200g 이하예요. 여성은 남성에 비해 배변량과 횟수가 적은 편인데 보통 음식을 섭취하면 남자 몸에서는 50시간, 여자 몸에서는 57시간 뒤 변으로 배출된다고 해요. 올바른 배변 방법을 알려드리면 양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볼 때 몸과 다리 사이를 좁힐 수 있도록 발 밑에 발판을 두면 쾌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세요. 보통 사람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은 최소 1년, 평생로는 배변의 약은 약 5톤이라고 합니다. 변의 모양에 따라서 물기에 따라서 변비와 설사, 정상변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피똥같이 나오고 길더라도 딱딱하다면 변비, 진행 형태나 물같이 나온다면 설사, 약간 무름변이나 바나나 모양이라면 건강한 변이에요. 또 색깔로는 내장 출혈이나 암 같은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요. 황금색이나 황갈색이라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섬유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변은 가벼워서 물에 뜨고 바나나 모양으로 나온다면 퍼펙트한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봐야 할 건 물에 뜬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기름방울이 뜬다면 담낭염이나 췌장을 일으키는 지방변일 가능성이 높은데 대장이나 직장에 암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의사진단 받아야 돼요. 당신의 변 모양은 어때요? 라고 물었을 때 변의 상태를 말로 설명하는 건 결코 쉽지 않죠? 이럴 땐 브리스톨 차트가 도움이 되는데요. 영국 브리스톨대 케니스 히튼 박사가 1997년 변은 장안에 오래 있을수록 단단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변의 굵기와 형태에 따라 7가지 형태로 구분해서 한눈에 설명하게 만든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변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 먼저 변비입니다. 변비의 공식은 바로 미치도록 싸고 싶다예요. 어떠신가요? 다들 쾌변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변비신 분들이 많겠죠? 그렇다면 내가 변비인 것 같다. 그렇다고 또 다 같은 변비냐? 그건 아니에요. 변비에도 종류를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이완성 변비. 이완이라는 단어에서는 느낄 수 있듯이 대장이 축 늘어져서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대장의 운동이 약해져서 변을 밖으로 밀어내지 못하고 장 속에 남아있는 거죠. 대장 기능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평소에 변을 보지 않아도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고 변을 한 번 볼 때 많이 봐요. 근데 일단 장 속에 음식물들이 머무는 시간이 기니까 대장에서 수분을 쪽쪽 빨아들여서 변 부피도 작아지고 딱딱해지겠죠. 그리고 오래 머무니까 나쁜 독소들 때문에 생기는 가스로 복부 팽창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능이 떨어진 경우니까 노인들한테 많이 나타나고.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음, 됐나요? 보이나요? 네, 사장님 보여요. 잘하고 계세요. 아, 네. 이거를 붙잡아야 되나? 잠시만요. 어떡하지? 음, 얘가 고정이 안 돼요. 어떡해. 카메라가 고정이 안 되네요. 살짝 삐뚤게 그냥 볼까요? 제 카메라는 좀 살짝 삐뚤게 있을게요. 그냥 화면은 그냥 어쨌든 그 공유 화면이니까 잘 보이죠?
어디까지 했죠? 아무튼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그래서 복부 팽창감이 많이 느끼고, 그래서 이 노인 어르신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또 경련성 변비는 말 그대로 경련이 일어나서 생기는 변비예요. 주 원인은 스트레스고요. 음 중고등학교 때 혹시 생물 시간에 자율신경에 대해서 배운 거 생각나시나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뭐 이런 건데, 여튼 장 운동에서 뇌에서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일어나요. 대장뿐만 아니라 소화하는 기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발해져요. 몸이 예민한 상태가 되고, 한마디로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게 긴장한 상태, 스탠바이 상태로 몸이 있는 거죠. 그때 똥을 싸겠어요? 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등으로 장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긴장하면서 장 경련이 일어나요. 그런 변이 장의 일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서 변비가 생기는 거죠. 특징은 변을 보고 싶어도 배에 가스만 차고 복통만 있고 변이 쉽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렵게 변을 보더라도 처음에 토끼똥처럼 변이 조각난 상태로 딱딱하게 나오다가 무르고 가는 변이 설사처럼 나오죠. 이 자리에도 공감하는 분 있으시죠? 주로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직장성 변비는요, 대장의 끝부분 직장을 말하는 건데요. 변이가 있을 때 바로바로 변을 누지 않고 습관적으로 참고 넘기다 보면 신경이 둔해져서 정상적인 배변 반사가 없어져요. 변이 차게 되면 뇌한테 야, 내보내야 돼. 똥 내보내야 돼. 라고 신호를 보내고, 뇌는 그럼 항문아, 관략근아 열려라. 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참다 보면 이 신경이 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배변하다가 항문이 찢어지기도 하고 치질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습관성 변비라고 해요. 이건 약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똥 참지 마세요. 이 모든 변비를 기능성 변비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제가 이렇게 차트에다 나열을 했어요. 이런 병에 의해서 변비가 올 수 있는데, 이런 변비를 기질성 변비라고 해요. 이때는 원인 되는 병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젠 설사예요. 설사의 사전적 뜻은 변에 포함된 수분의 양이 많아져서 묽은 똥을 이에요. 뜻 그대로 묽은 변. 살다 보면 설사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사의 종류는 의외로 다양해요. 설사는 원인에 따라서 대략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위설, 비설, 대장설, 소장설, 대하설 나뉘고요. 먼저 위설은 위장에 탈이 생겨서 나오는 설사고, 위장이 냉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식중독이나 폭음 푹식 위산 과자 때문에 생기기도 하죠.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복통과 함께 설사를 하는데, 변은 소화가 안 된 음식이 그대로 나오고 변의 빛은 황색을 띠게 됩니다. 비설은 어 비설은 비장에 탈이 생겨서 나오는 설사로, 주로 정신적인 불안 상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신경성 설사로도 불리는데, 담즙이나 췌장의 분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생기게 되고, 음식을 먹으면 구토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설사를 할 때는 물총을 쏘는 듯한 변을 보게 됩니다. 대장설은 대장에 탈이 생겨서 주로 장의 점막에 염증이 생기거나 배가 냉한 체질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 밖에 식중독, 열성 전염병, 날 음식이나 찬 음식에 과식한 경우, 찬 곳에서 잠을 잤을 경우에 생기기도 합니다. 먹으면 먹은 즉시 설사를 하고, 대변은 흰비치고 뱃속이 꼬르륵거리면서 배를 쥐어트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는 게 특징이죠. 소장설은 예상하신 대로 소장에 착이 생겨서 나오는 설사로, 주로 소장의 흡수력이 떨어져 생기는데, 체했거나 식중독, 약물 중독 등으로 생기게 되고, 소장설이 생기면 소변이 줄어서 뻑뻑하고 찔끔거리고 대변에 농열이 섞이면서 아랫배가 아프게 됩니다. 대하설은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생기는 설사로 이질 전염성 설사를 말하는데, 설사로 뒤가 무거워서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결코 시원스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외에도 여행할 때 발생하는 여행제 설사, 항생제 투여로 인한 항생제 유발 설사, 당뇨 환자한테 동반되는 당뇨성 설사, 면역 결핍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만성 감염성 설사 등, 설사라도 다 이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저절로 생기는 설사였지만, 일부러 설사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다이어트 보조제에 설사 유도제가 첨가되어 있는데, 다이어트 보조제도 문제지만 그냥 설사 유도제를 먹는 경우가 젊은 층에서 많이 있다고 해요. 살은 찌고 싶지 않고 먹고는 싶은 걸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사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후유증은 참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 거죠. 먼저 관략근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고는 모양으로 장기의 끝부분에 위치한 근육인데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내용물의 배출을 조절을 해요. 우리 몸에서 관략근이 있는 대표적 장기는 식도, 위장, 항문, 요도고요. 관략근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입에서 항문까지 퀴구멍으로 길게 연결된 위장관인데요. 이곳에만 모두 5개의 관략근이 존재하는데 마지막 3개가 가장 중요한 관략근이에요. 보통 설사할 때 관략근이 말을 잘 듣나요? 내 맘대로 잘 안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등 다른 어떤 이유로든 설사 유도제를 복용하면 관략근은 느슨해지고 장에 있던 대변이 역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위가 또다시 대변을 흡수하는 모양새가 되는 거죠. 느슨해진 관략근을 조이는 수술이 있긴 하지만 원상태로 회복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사람들 중에 사람들 중에 몸을 씻어도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죠. 입냄새도 그건 장이 다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양치를 한다고 샤워를 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닌 거죠. 설사제도 그렇지만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으면 위장약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위장약 역시 관략근을 느슨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병이 생기고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방받는 등 계속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관략근만 느슨해지는 것이 아니라 손목 터널 증후군, 루미스파나 부스트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다크서클, 입냄새, 깨끗한 두통, 무릎 연골, 질병, 뭐 몸에서 악취, 이명, 면역력 저하까지 정말 많은 병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이게 단 한 번의 설사제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병과 연결될 수 있는 이 설사제는 혹 주변에서 다이어트뿐 아니고 무슨 이유로든 이 설사 유도제를 먹으려 한다는 건 적극적으로 말려야 합니다. 이번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식백과에 나온 정리에 따르면 장과 관의 기질적 이상 없이 만성적인 복통 또는 복부 불편감이 있고 대변 장애를 동반하는 기능성 장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 일상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고 괴롭지만 검사 보면 별다른 이상이 없는 꾀병 같은 질환을 기능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만성적으로 설사나 변비가 지속적으로 아니면 며칠 간격으로 번갈아서 나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이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꾀병같이 죽을 병은 아니지만 많은 불편감을 가져오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는 원인은 장내 세균 유발,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 잘못된 식습관을 주는 기능제와 필수 영양소가 부족한 영양 불균형일 수 있고요. 하루에 3회 이상 또는 일주일에 3회 이하로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있고 평소에 하복부 경련이 일어나거나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죠. 또 대변 시에도 정상적인 변이 아닌 설사를 하거나 대변에 끈끈한 점액질이 묻어나오기도 하면서 장에 가스가 찬 느낌이 계속해서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청결의 역습이라고도 불리우는 장 누수 증후를 알아보면 세균 상태계의 불균형이 일으키는 질환으로 피로, 면역 저하, 알레르기, 자가 면역 질환 등 장 점막의 필터가 고장나면서 장 속 유해 물질이 거침없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말하죠. 장세포에 균열이 생겨서 장 내부를 타고 항문으로 향하던 여러 미생물과 독소들이 더 깊은 내 몸으로 침투하여 전신으로 돌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장 누수 증후군은 의학적인 진단명은 아니지만 만성 염증 반응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장에 생긴 미세한 틈으로 소화가 덜 된 음식물, 독소, 세균 등이 혈액으로 유입되면서 인체가 이것을 이물질로 간주해가고 면역 반응을 일으키고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과잉 유발되고 간 해독장애 과부하 걸리면서 영양 흡수 불량, 알러지, 기능성 소화 불량, 과민성 증후군,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질환, 아토피, 천식, 비염, 건선, 하지모토 갑상선, 치매, 자폐 등등등등 정말 많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에서 혈관까지 독소가 유입된다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장 누수 증후군이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할 듯합니다. 이상 변의 종류와 원인별 증상에 관한 질병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문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랩하는 수준으로 지금 막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너무 좋은 내용이 많았어요. 그쵸? 저희가 항상 매일매일 보는 그 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따가 제가 또 코멘트 하도록 하고요. 저희 김미애 사장님 지금 장 건강을 그럼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생활 습관에 관한 것을 또 얘기해 주실 거예요. 김미애 강사님 나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화면 공유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아, 왜 안 되지? 선생님 F5를 한번 눌러보시죠. 눌렀는데 얘가 안 먹히네요. 음. 잠시만요. 큰 화면으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아예 네. 화면 공유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화면 공유 됐고요. 그냥 하셔도 네. 돼요. 큰 화면 그냥-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죄송해요. 그냥 진행할게요. 안녕하세요. 엑스퍼트 일기 김미애입니다. 네, 저는 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을 준비해 봤고요. 장은 먼저 장의 역할은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를 제공하고 배변 활동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장 점막에 서식하고요. 장 속에는 수많은 유익균과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면서 공존을 하고 있어요. 장 건강의 유지를 위해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지키는 생활 습관이 매우 중요하겠죠. 첫 번째 장 건강 생활 습관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기인데요. 자연스럽게 배변을 유도해주고요. 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독성 물질이 장기간 대장을 자극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배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물 한 잔 드시면 되게 좋겠죠. 그런데 저는 그냥 일반 물보다는 음양탕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갈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양탕을 만들어 볼게요. 음양탕은 신체의 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머리를 맑게 해줄 뿐 아니라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먼저 뜨거운 물을 3분의 2가량 부어요. 그 다음 차가운 물을 3분의 1 정도 부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물 속에서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요. 이 물을 바로 한 컵, 꿀꺽꿀꺽 다 마셔주십니다. 이 음양탕의 원리는 음양의 물이 잘 섞여서 물의 대류 현상으로 물 분자 글리스터를 만들어 활성화가 잘 되어 장 통솔을 탁월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지 마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니까 매일 아침 물 한 잔 물로 만드는 보약 음양탕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장 건강 생활 습관은요. 하루에 2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섭취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먹어야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색깔마다 그런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다 들어있어서 잎채소, 뿌리, 열매 등 다양한 종류를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장 건강 도움을 주는 음식 7가지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장내 트러블을 개선시켜주는 양배추. 이 양배추는 소화가 안 되는 사람들한테 국한된 의미는 아니고요. 동맥경화 방지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병원균과 싸우는 등 우리 몸 곳곳의 건강에 기여를 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비타민 C가 되게 풍부하잖아요. 이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돕고요. 상주 치료에 중요한 콜라겐 생성에 기여를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찌거나 끓여서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채 썰어서 샐러드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하고요. 이 심장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요거는 최근 호주의 에디스 코안 대학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양배추를 충분히 먹은 여성들은 복부 대동맥이 석회화될 수 있는 위험이 46%가 낮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바꿔 말하면 칼슘이 쌓이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염증과 싸우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양배추와 나란히 십자가 채소에 속하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양배추 심지에 비타민 U와 K가 되게 많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저도 이제 그래서 이걸 알고 한번 채 썰어서 심지까지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샐러드 드실 때 여기 심지도 버리지 마시고 한번 챙겨서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 운동 개선시켜주는 사과. 이 사과는 매일 사과 한 개를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영국 속담이 있잖아요. 이 사과 안에 펙틴이 되게 풍부하죠. 이 펙틴은 껍질 속에 되게 풍부한 건데 이 펙틴이 대장 연동 운동을 촉진시켜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변비를 예방해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타민 C가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철분이 들어있는 식품들 있죠. 육류나 뭐 견과류, 해조류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를 이렇게 도와주기 때문에 빈혈에도 예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있잖아요. 이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은 사과의 식물성 화학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 성장을 억제시켜주고요. 항암, 항염, 해독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일이나 채소의 색이 화려하거나 짙을수록 되게 풍부하다고 해요. 그래서 고르실 때 사과도 되게 색이 짙고 그렇게 향이 좀 강한 거 있죠? 그런 걸 고르시면 그 효능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먹으면 금, 밤에 먹으면 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사과가 찬성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화력이 약한 사람은 장을 자극해서 배변과 유액이 많아져서 뱃속이 불편해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침에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비 예방에 좋은 우엉. 우엉에 식이섬유와 올리고당이 되게 풍부해요. 식이섬유는 장내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고 장을 자극해서 변을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고요. 올리고당은 장내 유산균 중 비피더스균에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 비피더스균의 그 균이 증가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시켜주고 변비를 완화시켜주고 체중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눌린 성분이 있는데 이 이눌린 성분이 인슐린처럼 혈당을 낮추는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요걸 많이 드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요. 이 사포닌 성분이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요. 그리고 혈관 속의 지방 분해 배출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리고 우엉 단면에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런 그 불용성 식이섬유 그 리근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그 성분은 장내 발암 물질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장 관련 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네. 배변량 들리기 무. 이 무는 중국에서 작은 인삼으로 불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국 속담에서 무가 시장에 나오면 의사들이 할 일이 없고 의사들이 무를 닫는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무를 먹고 여름에는 생강을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무도 되게 우리 건강에 좋은데요. 이 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분을 분해해주는 그런 효소들이 있어요. 아밀라제, 단백질 분해해주는 프로타제, 그리고 지방을 분해해주는 소량의 리파제 이런 각종의 소화 효소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속쓰림이나 더부룩, 숙취일 경우에 이 무가 소화를 촉진시켜서 건강에 좋고요. 무즙은 배변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건강에 좋아요. 배변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쾌변을 유발해주고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 대장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요. 그래서 변비 예방 그리고 대장암을 예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 추출물은 장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장 건강 회복을 돕고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 노폐물 제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오이만큼 수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뇨 자궁에도 되게 좋다고 해요. 장을 깨끗하게 쑥. 이 쑥 같은 경우에는 그 치네올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치네올 성분은 장 속의 대장균에 그 나쁜균을 죽이고요. 그리고 소화액을 분비시켜서 소화작용을 돕는다고 해요. 그리고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고요. 그 대장 소장에 그 궤양 또는 염증이 생겨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염증성 장 질환에도 효과가 좋다고 하고요. 쑥 같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복통을 완화시켜준다고 합니다. 보통의 복통은 그 주 원인이 냉기잖아요. 근데 그 냉기가 뱃속에 냉기가 차면 소화불량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냉기로 인한 설사나 복통이 개선이 되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통 통증에 도움이 되고요. 수족냉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쑥에 여기 혈관 개선이라고 나오죠. 이게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병의 원인이 되는 산성화를 중성화시켜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쑥을 많이 드시면 몸도 따뜻하게 되지만 보통 이렇게 저희가 양파 체크해보면 다들 산성화 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 드셔서 좀 이렇게 약알칼리로 될 수 있도록 도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생강. 아까 잠깐 생강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생강하고 마늘은 그 향신채 식품이잖아요. 이런 식품들은 장내로 들어가서 음식을 살균해주고 식중독, 그다음에 장염을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생강도 식이섬유가 그 참외의 7배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운맛의 그 진저롤 성분이 이 진저롤 성분은 신선한 생강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인데요.
요거는 위액을 촉진시켜주고요. 장 연동 운동을 시켜줘서 음식물의 소화를 돕고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잦은 설사나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요. 이 생강에 맵고 싸운 맛 이 진저롤 성분이 그 혈중 콜레스테롤을 농도를 저하시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혈중 지질 농도 증가가 되는 뭐 동맥경화나 이런 뇌경색을 일으킨 요런 분들은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요걸 드시면. 그리고 이 진저롤 성분이 되게 많은 기능을 하더라고요. 구토도 멈추게 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진저롤 성분이 그 소화기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줘서요. 구토를 멈추게 해 주는데 멀미약 대신에 30분 전에 생강가루를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쇼가올이라는 성분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 줘서 소화 촉진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부작용에 위에 자극, 열이 나게 함, 혈관 확장시키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위에 자극 같은 경우는 위액 분비를 되게 많이 시키기 때문에 위 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복통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면 좋고요. 열이 난다는 건 열감기나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드실 때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그 혈관 확장 치질이나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처럼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소량만 섭취해 주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당근. 이 당근에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 베타카로틴이 함량이 굉장히 높은 채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베타카로틴은 항산화 성분인데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 이게 비타민 A가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장 운동에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비타민 A가 뭐 속쓰림, 설사, 변비, 체함, 위염, 위궤양 등 장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식중독, 폐충 제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펙틴 성분이 배변을 부드럽게 해줘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줘서 변비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여기 당근이 부작용이 있어요. 이게 황달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요거는 당근을 갑자기 많은 양을 먹었을 때 얼굴색이 이제 변하는 건데요. 요거는 그냥 섭취를 중단하시면 즉각 나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근이 우리 그 베타카로틴이 많아서 먹었을 때 비타민 A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량 복용 시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수용성에 비해서 오래 남는 비타민이래요. 그래서 과량 복용 시 두통, 구역질, 어지러움 등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산부인 경우에는 많이 먹게 되면 조산이나 기형아 출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극히 드물지만. 그리고 술이나 흡연 시에는 요거 드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 흡연자가 당근을 섭취하게 되면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요. 항암 작용이 아니라 발암 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주의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술과 함께 당근을 드시게 될 경우에는 소화 과정에서 독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세 번째로는요. 운동인데요. 우리가 식후에 가볍게 산책이나 운동을 하게 되면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나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깅, 산책, 줄넘기 등의 운동이 장의 움직임을 촉진시켜 주는 것도 좋고요. 만일 그렇지 않으실 경우에는 이제 저희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갈바닉 활용하시면 좋은데 이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대장혈자리를 준비했는데요. 이 대장혈자리 보면 원혈이라고 되어 있죠. 이 원혈은 손목, 발목 밑에 위치해요. 손목, 발목 밑에 위치하는데 자연 치유력을 증가시켜 주거든요. 이 합곡혈 같은 경우에는 원혈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가 체한 것 같아, 소화가 안 돼 이러면 합곡혈을 이렇게 해서 잡아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잡는 것도 좋지만 저희 갈바닉 있죠? 갈바닉으로 사실 세게 안 눌러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체적 유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그냥 마사지 해주시면 되거든요. 마사지해서 이렇게 긁어주시면 되거든요. 꼭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을 긁어주시면 되세요. 긁어주시면 되시고 극혈 같은 경우는 사기가 많이 모이는 자리라고 나오죠. 여기는 급성병증 치료에 효과적이에요. 곡지혈자리인데 얘 같은 경우도 딱 그 자리를 잡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되세요. 딱 꼭 이렇게 하셨을 때 접힌 끝점인데요. 우리 왜 엘보 오는 자리 있죠? 그 자리를 얘로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근데 요거 이렇게 긁는 게 좀 그렇다. 그러면 그냥 바니갈바니로 이렇게 하면 얘가 넓은 자리를 해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발바닥 반사구는 일부러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긁어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긁어줘도 괜찮고 이제 발등에 이렇게 긁어줘도 괜찮은데 저는 그냥 한 번에 편하게 하려고 발바닥에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이게 저희가 생체 전류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렇게 빠지면서 세포 간에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로 발바닥으로만 이렇게 우리 생체 전류를 넣어줘도 되게 좋거든요. 여기 반사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요게 지금 여의치 않으면 제가 지난번에 숟가락 말씀드렸잖아요. 그 숟가락이 제 집 숟가락이 아니어서 되게 그분이 좀 곤란해하셨어요. 사실 발을 긁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이 갈바닉이 없으시면 숟가락으로 활용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 갈바닉을 추천드려요. 실제로 지난주에 저희 애가 체해가지고 토했어요. 급체를 했는데 이걸로 바니갈바닉으로 복부에 대고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좋아졌어요. 금방. 사실 뭐 엄마 손이 약손이라고 하지만 저희 요건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으로도 증명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바닉 활용 많이들 하시고요. 오늘 저는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애 사장님 감사합니다. 순섭 사장님 음소거 되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 김미애 사장님께서 장에 좋은 음식들의 그런 상식적인 얘기들 너무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장과 이제 그 몸의 혈자리를 전직 그 테라피스트이셨기 때문에 그 혈자리 이렇게 짚으시는데 되게 전문가세요. 그래서 저희 갈바닉은 그냥 미용기기뿐만 아니라 내 몸의 순환을 도와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요즘은 건강으로 많이 티업하는 것 같아요. 갈바닉을. 그래서 갈바닉을 복부라든지 살도 물론 빼지만 순환을 도와주는 기계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문혜 사장님께서 배변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김미애 사장님께서 어떤 음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도 저희 장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을 만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좋아요. 저희가 사전 지식을 갖고 고객들에게 돈이 들지 않은 방법을 제시해 주고 그걸 다 챙겨 먹고 매일매일 그 내똥을 이렇게 힘들잖아요. 관찰하기. 그러면 그 건강을 손쉽게 지키면서 아주 좋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마닉스를 제안해 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파마닉스를 간단하게 장에 좋은 파마닉스를 얘기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서 이 PPT 자료는 저희 하예진 사장님 거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저희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파마닉스가 그럼 어떤 게 있을까? 저희가 한번 볼게요. 저희 제품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매니아가 많은 매달 재구매가 되는 제품이 바로 파이버넷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크게 건강에 무리가 없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처럼 저희 인간이 예전에는 수렵과 채집의 동물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정제된 곡식, 농사 짓는 곡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은 곡식이나 채소보다는 동물성과 이제 지방질이 많은 어떤 인스턴트 제품을 많이 섭취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보내는 것보다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적체가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선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잘 뺀다는 건 어떤 말일까? 저희가 아까 그 똥 얘기하실 때 이문혜 사장님이 얘기했죠. 어떻게 내 변 모양이 나오고 변을 아주 시원하게 보고 나면 어떠세요?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죠. 너무 시원하고 뭔가 이렇게 가벼워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도 드시면서 저희 파이버넷을 드시면 이 파이버넷 안에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냐면 게 껍데기에 새우 껍데기에 있는 키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그 물질을 폴머플렉스라는 저희만의 갖고 있는 공정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제를 해요. 탁월하게 정제를 해서 동물성 섬유질과 여러분 귀리 되게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도 아침에 오트밀을 먹죠. 그 오트밀이 귀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귀리에 들어있는 식물성 식이섬유를 합쳐서 이중으로 그물을 짭니다. 그래서 그 그물망을 장에서
쫙 펼쳐놔요. 그러면 그 그물에 걸리는 것들이 무엇이냐? 내 몸 안에 있는 체내의 콜레스테롤, 더러운 지방 덩어리죠. 그리고 암세포의 증식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역할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내의 세균의 먹이가 돼요. 이런 것들은 장내에 세균들이 살아갈 수 있게끔 먹이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장내 세균을 더 오래, 더 많이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세균. 그리고 저희 이 키토산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온화가 돼 있어요. 양전하라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 속에 녹아있는 마이너스 전하를 흡착해서 빼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내 몸이 차지거든요. 그래서 차지다 보면 내 몸이 굳게 되고 딱딱해지면서 내장 지방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체내 중금속 같은 오염 물질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 보존료라는 게 들어가고요. 방부제라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왜 마트에 가서 사는 공장에서 만든 음식들에는 과자나 빵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거에는 중금속이 안 들어있을 수가 없어요. 그 중금속이 작게 조금씩 쌓이면 내 몸 안에서 어떤 작용을 일으킬지 몰라요. 근데 그 중금속까지 싹 걷어가지고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키토산이에요. 그래서 키토산 저희 파이브넷은 두 종류로 돼 있죠. 하나는 캡슐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태블릿 형식이 있어요. 뭉쳐놓은 것 같은. 그래서 캡슐과 태블릿은 약간 키토산 제공량이 다르고요. 먹기가 그 태블릿이 좀 더 편하다고 얘기하세요. 하지만 기능은 똑같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파이버넷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 건강을 향상시켜줘요. 저희가 장이 건강해야 요즘 대장암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은 거 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빼내지를 못해요. 저희 김미애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좋은 식생활, 좋은 식품들을 먹을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현대는 너무 바쁘죠. 그래서 장내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너무나 좋고요. 변의 습도 조절, 변이 촉촉한 게 좋잖아요. 밀도, 무게 이런 것들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변비에 도움이 탁월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흡착해 준다고 아까 했잖아요. 일반 시중에 있는 섬유소 많이 팔아요. 하지만 그런 섬유질보다 50배 높은 그 키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키토산이거든요. 키틴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토산은 양이온이고요. 내 몸에 있는 중성지방과 지방질은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착 붙어갖고 빼내겠죠. 저희 갈바닉처럼. 그러기 때문에 지방 흡착률이 되게 높죠. 그리고 혈당을 안정시켜준다는 건 뭐냐면 저희 그 피는 만약에 내가 밥을 한 공기 먹었어요. 그러면 그 밥에 들어있는 그 탄수화물들이 바로 당으로 변화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피가 끈적끈적해지겠죠. 그래서 밥을 좀 줄여서 드셔라. 현미밥을 드셔라. 귀리밥을 드셔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밥 속에 있는 당을 얘가 흡착해요. 그러면 인슐린이 조금씩 나오겠죠. 그래서 그 혈당이 안정되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새알이 원래 기본 그 정량인데 새알을 처음부터 드시면 오히려 변비가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가 들어가서 팍 끓거든요. 그러면 내 장 속에 있는 안 좋은 것들과 함께 엉키면서 막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똥꼬에서 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알부터 세 알로 점차로 증량해서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물을 많이 드시면 당연히 장에 좋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에서는 수분을 흡수해서 똥을 빼는 역할을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프리바이오틱스예요. 지금 말한 저희 파이버넷은. 근데 프로바이오틱스는 뭐냐면 유산균의 균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균을 넣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중에 유산균 엄청 많죠. 막 그 분말로 된 것도 있고 캡슐로 된 것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PCC는 뭐가 다르냐면 락토바실러스 퍼멘텀이라는 균을 저희가 특허를 냈고요. 저희만 사용할 수 있어요. 아무도 사용 못해요. 그래서 이 균은
스웨덴 어떤 여성의 정말 건강한 장으로부터 분리 동정을 해가지고 미생물을 배양했어요. 그래서 캡슐당 100억 균 이상의 균이 들어가 있고요. 100억이든 200억이든 500억이든 상관이 없어요. 얘가 위산을 견디고 장까지 가서 장에 부착을 딱 돼가지고 거기서 얼마만큼 증식을 해서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아주 탁월한 게 바로 저희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래서 유산균은 사람들이 장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상피세포로 되어 있는 데는 다 유산균이 있어요. 왜냐하면 균이 들어왔을 때 1차 방어를 해주는 것이 바로 내장, 구강, 성기 이런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유산균이 살죠. 그래서 요즘 뭐 질 유산균 해가지고 막 팔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균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내에는 거의 전쟁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음식물에서 들어온 안 좋은 이제 노폐물들과 좋은 세균들이 계속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장에 유산균, 유익균이 많으면 좋은 장의 건강 상태가 되는 거고요. 내가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유해균들이 되게 많아지면 계속 설사와 변비, 트러블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이 있어요. 그런 세포들을 얘는 증강시켜요. 그리고 장의 연동 기능이죠. 장은 이렇게 수축과 이완을 계속해요. 이렇게 움푹움푹 하면서 물을 흡수하고 똥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그 장 운동이 잘 안 좋으면 변비가 올 수 있죠. 장 운동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을 하셔도 도움이 돼요. 하지만 운동만으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장 연동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양자 측정을 하면 거기에 장 연동 기능도 나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동 기능도 도와주고요. 장내에 있는 다양한 염증균들이 있는데 그런 발암 물질들을 죽이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유산균이 직접 유해균을 잡아 먹기도 하죠. 그래서 유산균이 이렇게 대사를 하면서 생성되는 대사 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이 혈중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과 그런 안 좋은 중금속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프로바이오틱스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균주 자체가 탁월해요. 살아있는 생균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체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사람 몸에서 빼낸 거기 때문에 생존력하고 장에서 증식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리고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유산균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pH, 위산이 염산처럼 아주 세거든요. 그 염산을 뚫고 살아 있어야 돼요. 그게 생존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많은 양의 균을 먹어도 위산에 다 죽어버리면 장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장 생존력, 그다음에 장 점막에 딱 붙어. 장에는 작은 융털들이 있거든요. 그 융털들을 통해서 수분이 흡수되는데 그 융털에 딱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오래 살아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12개의 임상 연구와 16개의 동물 생물 연구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로 임상을 증거해주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면 저희 제품 중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또 하나 있죠. 뭐냐면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키즈라 그래서 아이들만 먹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건 어른들도 드셔도 돼요. 근데 키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왜 특화되어 있냐면 키즈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더 정장작용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더 이제 탈이 많이 나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행을 가서 물을 갈아 먹거나 해도 설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 아이들이 어른처럼 야채를 많이 먹나요? 많이 못 먹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장에 있는 유산균이 모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 저희 어렸을 때 이제 뭐 40대 이상들은 아실 거예요. 피오비타 이런 거 막 이렇게 타가지고 먹였잖아요. 그죠? 그런 게 바로 아이들의 정장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저희 데일리 키즈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과 유산균의 먹이인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같이 들어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요즘은 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 뭐라고 얘기하던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를 까먹었네요. 그래서 복합 유산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산균 균주도 두세 가지 정도가 다 들어있어요. 한 가지가 아니고. 그래서 비피더스균, 아기들의 장에 많이 있는, 그리고 락토바실러스균,
이런 것들이 생균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민감한 아이들의 장에도 되게 잘 맞고요. 그리고 듀퐁이라고 네, 신바이오틱스라고 하네요. 듀퐁 이라는 업체에 되게 이렇게 과학적으로 유산균 회사로서 아주 권위 있는 회사인데, 그런데 생물학적 보호 특허 기술로 개발이 된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냐면 균주 자체는 너무나 탁월하죠. 그래서 100억 균 이상의 유산균 수를 보증하고요. 그 안에는 이제 살아있는 균이지만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더운 여름날 아니면 냉장 보관할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부원료로 치커리 같은 식이섬유, 프락토 올리고당 이런 것들이 프로바이오틱스예요. 프리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는 프로바이오틱스 균 있잖아요.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먹이와 균을 같이 넣어주기 때문에 장 부착률이나 생존율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자라고 살이 이렇게 붙는 시기이기 때문에 칼슘과 인이 가장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칼슘과 인이 비타민 D가 없으면 뼛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는 비타민 D까지 들어가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 발육에 되게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알로에겔 PX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알로에겔하면 알로에랑 이제 양배추가 주 성분이 있긴 한데요. 사람들이 위에만 좋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아까 저희 이문혜 사장님 말씀하실 때 관략근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관략근이라 하면 대부분 그 항문에 있는 관략근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느껴지고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항문의 관략근이죠. 하지만 내 몸속에 위와 장의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 장에 아까 보시면 되게 많은 관략근들이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더러운 균들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역류되지 않도록 잠가주는 게 바로 그 관략근이거든요. 근데 그 관략근을 조절해주는 것들이 바로 이런 다당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알로에랑 양배추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그런 다당체 물질과 수분과 무기질 비타민들이 그런 관략근을 조절해 주는데 되게 역할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K나 비타민 U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양배추에 비타민 U가 아주 많이 들어있고 섬유질도 아주 많이 풍부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양배추 되게 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변비 치료에 탁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위염, 식도염, 구내염, 그리고 대장의 궤양 치료 이런 데 다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알로에겔 PX예요. 알로에겔 PX는 고품질 알로에 베라겔이 들어있어요. 알로에라고 똑같은 알로에가 아니에요. 예전에 막 광고에서 하와이의 아주 큰 밭에 아주 커다란 알로에를 막 재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광고에. 저희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저희 알로에는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사막에서 자생하는 알로에 비행기 위에서 그냥 알로에 씨를 쫙 뿌려요. 그래서 정말 조그만 알로에 있죠. 그 안에 수분 보유량이 아주 많은 알로에. 그런 원료를 사용해요. 유기농 인증이 된 알로에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런 알로에가 저희 인앤서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로 좋은 알로에들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알로에 겔과 양배추 즙에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장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 건강과 피부 건강 강화에도 되게 많이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고객 중에도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 꾸준하게 있으신 분들은 제가 알로에겔 PX를 꾸준히 먹는 것보다 좀 배가로 2, 3개월 쫙 먹고 위와 장을 좀 건강하게 해주는 경우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제 스플라이스 C 위드 알로에라고 저희 이제 비타민 C 너네는 없니?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비타민 C. 이건 비타민 C가 20% 가까이 들어가 있죠. 레몬 분말이 천연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어제도 저는 물을 한 3리터 먹은 것 같아요. 물을 너무 많이 먹게 되잖아요.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을 먹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 이 레몬 추출이 들어있고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스플래시 C 위드 알로에에다가 여러 개의 봉다리를 이렇게 타가지고 뭐 아주 더운 여름날에는 얼음까지 넣어서 드시면 거의 레모네이드예요. 근데 건강에 너무나 좋고요. 이 아이들이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가 돼요. 그래서 장에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레몬 추출분만 뿐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비타민과 미네랄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알로에베라 겔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과의 관계가 뭐냐면 그 스틱 하나당 레몬 분말이 20%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풍부한 식이섬유가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저희 제품보다 식이섬유가 5배가 증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 건강에는 무조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리버 포뮬러는 저희가 간 건강을 좋게 해준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맞고요. 시중에도 밀크시슬로 만든 제품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슬리마린 양이 탁월하게 좋아요. 이거는 60캡슐이기 때문에 2알 기준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영양소들이에요. 그리고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슬리마린 등이 들어있는데 이 슬리마린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글루타치온이라는 전구체가 되는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근데 글루타치온은 뭐 요즘은 글루타치온 주사, 뭐 글루타치온 뭐 영양제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피부와 간과 저희 몸에 되게 많은 좋은 역할을 하는 항산화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굴이 까마신 분들은 글루타치온 주사를 맞으면 뭐 얼굴 하얘지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사로 맞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먹어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 글루타치온은 간을 생성시키고 다시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고요. 내 몸에 이제 항산화, 그러니까 안 좋은 성분들을 산화된 거를 다시 그러니까 늙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글루타치온은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과 같이 있을 때 가장 많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비타민 C, 비타민 B군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를 할 때 나오는 그런 소화액들이 뭐 쓸개즙도 있고 이자액도 있고 여러 가지 액들이 있는데 이 리버 포뮬러를 드시면 쓸개즙을 잘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장 운동하고 소장의 세균을 억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옐로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얘는 이제 그 면역성을 올려주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에 안 좋은 음식들이나 세균들을 안 좋은 세균들이 많을 때 어떤 그런 알러지 반응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면역 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아연이 많이 들어있죠. 그 아연을 어디서 추출했냐면 머위에서 추출했어요. 그래서 굴 같은 그런 동물성 아연도 많이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굴에. 하지만 굴 잘못 드시면 그 트러블 있으신 분 되게 많죠. 장 트러블이라든지 어떤 그 알러지 반응. 그렇기 때문에 동물성보다는 머위 같은 식물성에서 추출해서 드시는 게 좋은데 그런 식물을 직접 먹는 것보다 이렇게 보조식품으로 드시는 게 훨씬 흡수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알칼리 식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균성 장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안 좋은 세균들이 들어와서 장염이라든지 만성 설사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알러지 반응을 케어해 주는 게 바로 이 머위에 들어있는 아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을 완화시켜 주죠. 그리고 봄포뮬러는 칼슘인데 무슨 장하고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은 아까 이렇게 연동 기능을 한다고 했죠. 수축과 이완을 이렇게 합니다. 근육이 수축될 때는 작용을 하는 게 뭐죠? 칼슘이죠. 근육이 이완될 때는 마그네슘이죠. 근데 저희 봄포뮬러에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2대 1대 1로 들어있고 비타민 C, 아연, 구리 등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 몸은 다 연동이 되어 있어요. 다 하나만 뭐 장이 안 좋으면 하나만 먹으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장 연동 운동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슘이 내가 먹어주지 않으면 지금 김지은 사장님 막 칼슘을 뜯어먹고 계시네요. 칼슘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칼슘을 먹지 않으면 내 뼈나 치아에서 칼슘을 꺼내 씁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칼슘이 하는 역할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칼슘을 꺼내서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남은 것들을 어디에 저장하냐면 근육에 저장해요. 근데 몸에 보이는 근육, 어깨 근육 뭐 이런 근육 말고 장 속에 있는 근육, 내장에 있는 근육에도 딱딱하게 쌓여버려요. 저희가 혈관에도 칼슘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혈관도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양의 칼슘을 식품으로 섭취해주지 않으면 내 몸은 계속 칼슘 부족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제는 반드시 드셔야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90% 이상 칼슘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안 낳으신 분들도
호르몬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칼슘은 아마 양자 측정해 보시면 90% 이상 모자르게 노란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드셔주시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저희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도 막 할 말이 많아가지고 속사포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파마넥스 제품 많이 드시고 많이 전달하시고 장 건강만 좋아도 큰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 분의 강사님께서 이렇게 장 건강 관련해서 그리고 음식 좋은 것과 파마넥스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진짜 많이 도움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막 설명 들으면서 또 엑스퍼트 반이 정말 궁금해지지 않았나요? 너무 강의들을 다 잘 해주셔가지고 이거를 엑스퍼트 반에서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이렇게 강사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배울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다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이번 그 4월 첫째 주 토요일, 일요일에 소셜 커넥터 준비가 되어 있죠. 소셜 커넥터 많이 초대하셔가지고 시스템 인 시킬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사업 비전 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11시에 뷰티 클래스도 진행됩니다. 오늘 11시에 뷰티 클래스도 많이 이렇게 초대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일 소셜 커넥터 티켓팅이라고 하네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초대에 착오 없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공지사항 없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4월 첫날 에너지 많이 받아서 같이 뿜뿜 표출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장님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